저 오늘 5강의 문제 3번부터 볼게요. 자, 소재부터 확인하고 저 다양한 분야와 관련된 건축의 특징, 이 건축의 특징에 네네. 그래서 다양한 건축의 특징인데 이 건축이라는 거에 있어서 그치? 어떠한 그 특징이 뭔지 이 건축의 특징은 다양한 분야가 섞이게 된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었고 순서 문제였는데 자 이번 모의고사 다들 쳤나? 시현이 잘 쳤니? 시현이 잘 쳤어? 저 아파가지고 코로나라고. 아 그래? 못 쳤어? 자 순서 문제가 요새 이제 3점짜리로 하나가 출제가 된다는 거지. 그렇죠? 요새 경향이.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순서 문제를 풀 때는 그렇죠? 항상 물론 이제 뭐 영어를 좀 잘한다 그러면 다 해석해서 푸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그게 힘들단 말이야. 내용 자체가 어렵고요. 해석이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힌트들이 있지. 그게 바로 뭐다? 접속사, 장사, 시시사. 이런 글에 어떤 힌트들을 찾아가지고 조금 연결시키는 연습을 자꾸 해봐. 그래서 이번 1학기 동안 여름방학 전까지 또는 여름방학까지 해서 수능 문제를 풀 때 수능 가서 이거 다 읽고 풀려고 하면 어렵단 말이야. 그렇죠? 물론 다 읽어야 되는 건 맞는데 다 읽을 때 우리가 좀 더 답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자꾸 찾는 연습을 해보자는 거지. 그래가지고 바로 읽기 전에 A, B, C를 봤을 때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그렇죠? This, place, 그렇죠? 이런 부분들. 뭐였어요, 지금? 이게 지시사죠. 이 학문들. 그럼 위에서 앞에 A가 이어지기 위해서 어떤 학문들에 대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두 번째, this. 이런 것들. 이것들이 뭔지를 찾아줘야 돼요. 그러면 예시가 또 나오죠. 예시. 그럼 이 예시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힌트를 찾아주라는 거야. 그리고 C로가 봤을 때 그렇죠? they. 여기서 이 they가 누구인지도 찾아줘야 되지. 그러니까 그 위에서 언급이 되는 게 여기서 이런 대명사들로, 지시사들로 닫아준단 말이야. 이런 걸 정확히 연결시킬 수 있느냐는 거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이 무조건 보기에 나온 걸 잘 해석을 해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힌트들은 얻어가자는 거지. 특히 지금 여기서 하나, 둘, 세 문장 나왔는데 이 세 문장 마지막 문장과 그 다음이 연결될 확률이 높아. 그래, 흐름상. 그쵸? 그러면 여기 마지막에서 나왔던 어떤 리서치, 연구, 그쵸? 접근법들이라든지 또는 연구의 그런 성과들이 그 다음에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렇게 가자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봅시다. 글. 자, 한 줄 해석으로 조금 볼게요. 자, 내용을 좀 확인해볼게. 자, 여기서 첫 번째 줄부터 볼게요. 자, 나론이 나왔는데, 그쵸? 여기서 나론이 벌써 비 구문이 아니라, 그쵸? not only. 오직 그냥 건축만이, 건축가만이 뭐뭐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부정으로 접근해줘야 돼. 그렇죠? 그래서 not을 그냥 부정어구로 가는다. 자, 그래서 오직 건축가들만이 are researching, 즉 연구하는 거죠. 즉 연구하고 있어. 뭐를? 어떤 건축적인 그런 주제들. 그렇죠? 건축학 주제들을 또는 건축학의 어떤 그런 과목들. 그렇죠? 자, 우리 서브젝트 세 가지 이미 뭐하라고 정했지? 주제, 과제, 과목, 하나 더. 시험자. 이걸로 나오는 거 어떤 시험 연구 지문에서 특히. 그렇죠? 그래가지고 세 가지 의미 놔주고. 근데 건축가만이 여기서는 어떤 주제. 그렇죠? 주제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가만이 건축 과목을, 그렇죠? 그렇게 건축 주제를 연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누가 연구해? 많은, 그렇죠? 연구자들이요. come from, 그렇죠? 옵니다. 뭐로부터? 나는 discipline. 자, discipline 하면 무슨 뜻이야? 학문.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수능특강 할 때는 많이 학문으로 많이 쓰였어. 또 다른 뜻 뭐 있어? 이런 뜻도 있잖아. 규. 또는 훈련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뜻만 알아두게 되면 이 학문이라는 뜻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나중에 이게 다른 뜻으로 쓸 때 해석이 안 돼. 항상 여러 가지 의미 정확히 알아주시고. 자, 그래서 어떤 다른 학문 여기서는 이제 분야로 갑시다.
다른 분야에서 그쵸? 많이 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를 가지고 있는 with different research culture.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연구 문화들을 가지고 있는 다른 분야에서입니다. 건축학이란 건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공부를 하는구나, 연구를 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소개 읽어보는 거죠. 한번하고 있다 소리야. 방금 시작했으니까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래가지고 hence 그에 따라 이런 거 부산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자주 쓰는 일이 몇 개 있죠. 그렇죠? hence, indeed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정확히 의미가 뭔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research approaches. 그렇죠? 그래서 approaches 여기서 접근법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연구 접근법 뿐만 아니라 그렇죠? 연구의 그런 성과들도 다 다르다고 하네. 왜?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받아주는 게 뭘로 가는 거야? 바로 여기서 A로 가는 거지. 그렇죠? 너희가 이 내용상 이어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 연구의 성과들과 그런 접근법들이 are published. 그렇죠? 출판되어집니다. 출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앞에서 문제를 할 때 만약에 이 D지냐 이것들이냐 일단 너희가 답이 A가 아니라는 건 확실히 알았을 거예요. 아마 이 문제 틀리신 분은요 B 아니면 C에서 많이 헷갈렸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 A와 이 D지를 정확히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뒤에 출판되는 건지 아니면 이러한 이론 그렇죠? 이론들이 포함이 되는 건지 이 두 개를 정확히 구분해 줘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그런 연구 성과들은 출판된다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C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 그런 연구 성과나 그렇죠? 그런 연구 결과들이 are published 출판되어집니다. in journals 그렇죠? 글로 어떤 글이야? 여기서 논문으로 가도 되겠죠, 그렇죠? 논문 어떤 저널들로 뭐의 논문 of each discipline 그렇죠? each의 단수 취급 각각의 그런 학문 분야의 그렇죠? 저널들로 출간이 된다고 하네요. 자, often not knowing 자, 요거 knowing 요거 뭘로 봐야 돼? 분사구문으로 가야겠죠? 그렇죠? 자, 분사구문에서 어떻게 한다? 뭐뭐 하면서 그렇죠? 일반적으로 뭐뭐 하면서로 해석하시면 어려울 거 없다는 거. 그리고 분사구문의 부정은 앞에다가 붙여주죠. 난 너희 그렇죠? 알지 못한 채로 그렇죠? from each other 서로 그 어떤 분야에서 뭐가 출간되는지 서로 알지 못한 채로 그렇죠? 이렇게 논문으로 출간이 된다라고 하네요. 자, 그다음에 여기 나온 이 세미콜론의 역할은 뭐라고? 접속사. 그렇죠? 접속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 너무 많은 접속사들이 있지만 보통은 and, so, but 중에서 하나 골라주면 돼. 근데 이거 이외에 예를 들어 뭐 because의 의미로 해석되는 접속사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맥상 의미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and 정도로 보면 돼. 그렇죠? and 그리고 some are not 그 중에 일부는요. 심지어 not published 그렇죠? 출간되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자, as 무슨 의미로 해석하면 좋겠어? 무슨 의미로 볼래? 그들이 were done in office 사무실에서 되고 그쵸? 레이블 분류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로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해석을 할 때 독해할 때 뭐 어법적으로 이런 as 뭐 이런 거 안 나온다는 거지. 대신에 as를 너희가 뭘로 알아야 돼? 어떻게 해석할 건지 그쵸? 이게 접속사로 쓰였는지 전치사로 쓰였는지 그럼 접속사로 쓰였을 때 그 의미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이게 빨리빨리 판단이 돼야 독해가 부드럽게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거 때문에 because나 그렇죠? since의 이유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as의 어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독해줄 해석적인 부분에 집중을 해주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죠? 그 연구들이 were done in office 사무실에서만 진행되고 not label label이라는 건 이제 분류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뭐 이름을 붙이다 그런 것도 있는데 저기서 분류하다 연구로서 여기서 as는 전치사잖아. 뭐로서 연구로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in many areas 저 많은 분야죠. 뭐에? 건축 연구 그쵸? 건축학의 그런 연구에 많은 분야에 있어서 the methodological 그쵸? 방법론적인 이 상당히 우리 자주 봤던 단어죠. 그쵸? 방법론 저번에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방법론 쪽이고 그런 과학적인 그쵸? 그런 work 이것은 연구가 될 겁니다. 연구는요 has long been 그쵸? 오랫동안 has been established 그쵸? 성립되어져 왔습니다. 확립되어져 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현재 완료 수동태까지 쓰였다는 거. 이 연구는 스스로 설립하는 게 아니라 설립되어지는 거고 확립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현재 완료 수동태까지 지켜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따라서 이 건축학이라는 분야에 있어서 되게 여러 가지 분야가 이렇게 섞이면서, 그쵸? 여러 가지 분야에 의해서 연구되어졌다라는 게 여태까지의 흐름이네요. 그쵸? 자, 그럼 여기서 this 이런 것들은요 뭘 포함하냐? 예를 들어서 그쵸? 이런 것들은 첫 번째 the theory of architecture 그쵸? and history 그 건축학과 역사학의 이론이라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쵸? architecture and history of theory 그쵸? 건축학과 역사학의 이론을 포함하고요. 자, but also 나름이는 없지만 여기서 또한 그런 의미로 가면 되겠죠. 자, 또한 the engineering 그쵸? 공학이죠. 그쵸? 공학의 분야 건축의 공학 분야를 포함하고 있고요. And building technology, 그리고 건축 기술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 여기서 이 DG가 받아주는 건 뭐야? 너희가 여기로 이어주기 위해서는 정확히 이런 지시사가 뭐를 언급해주는지 너희가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럼 이건 어디서 찾아야 돼? 그 앞문장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앞문장에서 그럼 이 DG를 받아줄 수 있는 한 단어 뭘로 가야 돼요? 뭘로 가야 돼? 간단하요. 채령아 뭘로 가야 돼? 지희야 뭘로 가야 돼? 앞에 앞문장에서 복수 명사로 받아줄 수 있는 복수 DC라는 저 복수 형태로 받아줄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 어떤 거? areas. 많은 분야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많은 분야가 뭘 포함하고 있냐? 이런 많은 분야는 이런 역사학이나 건축학의 이론, 또 공학 분야, 그렇죠? 공학 분야, 디스플린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받아주고 있잖아. 그리고 건축 기술, 그렇죠? 구조, 뭐 그런 것들로 나온다는 거지. 건축 기술. 이런 분야들이 이 DG가 뭔지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내용 이해도 되고 이렇게 힌트를 통해서 찾을 수 있다는 거지. 이 지사가 뭐에 나타내는지. 자, 그래서 이런 걸로 나타나는데, 자, the core discipline, 그쵸? 자, 핵심 분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컴마 나오면서 동격어구 역할을 하죠. 이 핵심 분야. 그 건축에서도 특히 핵심 분야가 뭔데? 바로 건축 디자인이라는 거죠. 그쵸? 건축 디자인이 이 건축이라는 거의 핵심 분야가 on the other hand, 반면에, 그쵸? faces, 직면하고 있습니다. 뭐를? 어떤 특별한 어려움을 직면하고 그 건축이라는 건 여러 가지 분야가 포함이 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어떤 거? 디자인이라는 분야가 되게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어. 이 디자인이라는 걸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야. 또는 연구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왜? 그 밑에 이유가 나오겠죠. 자, 디자인 프로세스, 그쵸? 자, 그 디자인, 건축 과정이라는 것은, 설계 과정이라는 것은 자, refer to, 뭐를 언급하냐, 뭐를 의미하냐 many, 많은 involved, 그쵸? 그와 관련된 학문이나 분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언급하는 것입니다. 자,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학문들이 있어? such as 나오면서 여기서 여러 가지 이런 분야들이 나오죠. 그게 바로 뭐로 가는 거야? 여기 나오죠.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이러한 유기성 있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걸 그냥 내용적으로 이렇구나 이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걸로 이렇게 이어지네? 패러프레이징 되는 부분을 찾아주라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컨스트럭션, 건축, 그쵸? material science, 그쵸? 어떤 재료과학, 물질과학, 그 다음에 building physics, 그쵸? 뭐 건축하는 물리, 그 다음 manufacturing, 제조기술, 컴퓨터과학, geometry, 뭐예요? 기하, 그쵸? aesthetics, 미학, 사회학, 철학, 그리고 역사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분야가 포함되기 때문에 어려워. 딱 디자인이라는 거 연구하는 게. 왜? 이걸 다 연구해야 되거든. 그래서 자, for architecture, 그렇죠? 건축에 있어서, 그렇죠? 건축에 있어서 자, 그 다음에 가주어 진정은 봐주시고요. 자, 필수적입니다. 대비하가 뭔데? 이러한 학문들이, 그렇죠? do not remain, 그렇죠? 자, 여기 not 세모 한번 쳐보시고요. remain부터 consideration까지 이렇게 묶어서 A. 이 구문이 바로 보여야지, 그렇죠? but부터 interrupt부터 끝까지 묶어서 B. 어떤 부분? 나의 버피 구문이 되는 거야. 그럼 건축에 있어서 필수적인 게 뭔데? 이러한 학문들이
A 하는 것이 아니라 B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렇죠? 자, A를 봅시다. 나 remain. 자, 여기는 어법 특히 주의해 주세요. 자, remain 몇 형식 동사? 이 형식 상태 동사입니다. 오케이? 자, 이 형식 동사니까 뒤에 뭐가 나와? 고. 형용사 나와요. 시험에 이런 거 뭘로 바꿔내? 이렇게 부사로 바꿔내. 너무 좋다. 알겠지? 그래서 remain separate. 그렇죠? 자, separate 우리 무슨 뜻이야? separate. 나누다. 그렇죠. 원래 우리가 동사로 알고 있어요. 나누다, 분리하다. 근데 여기서 뭘로 쓰였어? 형용사. 형용사. 그럼 무슨 뜻으로 바꿔내? 나눠진, 분리된. 그런 뜻으로 바꿔내. 분리된. 오케이? 그래서 분리되게, 그렇죠? 남아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in their consideration. 그들이 처음에 그렇게 구상되어질 때, 고려되어질 때 이러한 학문들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interact, 서로 엮이는 거죠. 서로 엮여 있는 거예요. in the planning, 그 계획 과정, 그렇죠? 그리고 디자인, 그리고 implementation, 시행이죠, 시행. 또는 이행, 그리고 뭐 건축, 공사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건축을 직접 할 때. 그래서 그런 건축에 그런 시행, 이행이 있어서 서로 엮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이만큼 하자가 여기서 나데이 법비 구문을 사용하면서 이 B가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만약에 너희가 내신에 이 힘이 나온다면 이 부분은 빈칸으로 나오는 게 좋다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얘기를 주잖아. 이 건축학이라는 거에 있어서 그렇죠? 서로 그런 여러 가지 분야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엮이는 게 중요해. 이게 이거의 주제라는 거지. 자, 그러면서 this, 그쵸? 바로 이것이, 그쵸? 이런 앞문장 자체를 받아주면서 이렇게 엮여야 돼.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것이 바로 아마도 원어보다 복수명사, 그쵸? 뭐뭐 한 것들 중 하나. 여러 가지 이유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the reason why. 관계 부사적. 뒤에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 그렇죠? 그래서 과학적인 연구, 뭐에? in the field of design. 그 디자인 분야에서의 과학적인 연구가 is different. 그쵸? 다른 이유입니다. 이 형식 문장으로 완전하다. 뭐와 비교해서? 다른 분야와 비교해서, 그쵸? 이 건축에 있어서 그런 과학적인 어떤 연구나, 그쵸? 그런 것이 다른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다른 분야는 예를 들어 생명공학이야. 그럼 그 생명공학에 관한 분야만 공부하면 돼. 근데 건축이란 건 여러 가지 분야가 엮여있기 때문에 건축이란 거 하나만 공부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글의 순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해석으로만 물론 풀어도 되지만 어려워. 그러니까 너희가 확신이 안 생긴다는 거지. 어려운 글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자꾸 이런 패러프레이징 되는 부분을 정확히 찾아줄 수 있게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다음 차수 풀 때.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보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였고요? 자, 어법 문제를 풀 때는, 그쵸? 물론 뭐, 내용 보는 거 괜찮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수능에서도 어법 이제 3점으로 출제가 되는데, 사실 어법 문제는 내용 이해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물론 내용 이해하면서 푸셔도 괜찮은데, 한번 다음에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어가? 각 문장만 보고, 이 어법을 한번 골라보라는 거지. 이 어법이 뭘 물어보는 건지. 그리고 너희가 그 어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제일 중요한 거는 카테고리를 나누는 거야. 이 어법이 R과 두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어법이 뭐를 물어보는 걸까? 그쵸? 그거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A부터 좀 보고 갈게요. 자, R과 두가 나왔어. 뭐 물어보는 거야? 이 R과 두를 보자마자 너희 머릿속에는 어떤 어법에 대한 카테고리가 떠올라가지. 수혜치는 아니죠. 그럼 이지 R이 나왔겠죠. 아, 그거다. 두나 너지. 우리가 이 A를 뭐라 불렀어? 대동사예요, 대동사. 대신 받아주는 동사를 찾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딱 이런 어법적인 카테고리가 자꾸 분류가 돼야 돼. 그럼 뭐 어떻게 분류해? 많이 문제 풀어보면서 그때그때 너희가 정리해 나가야지. 그렇게 정립을 쌓아 나가야, 그렇죠? 너희 고1 고2 때부터 그렇게 연습을 해왔어야 지금 이거를 보고 생각이 날 겁니다. 자, B는 뭐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대명사와 제기대명사. 그러면 이제 너희가 이 제기대명사라는 개념을 알잖아. 만약에 내가 이 제기대명사가 어법을 잘 모르겠어.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우리 지금 이제 아니까 대명사와 제기대명사
그쵸? 자, 세 번째, that과 what의 구분이죠. 이 that과 what의 구분은 뭘로 구분해? 첫 번째, 선행사로 구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대신 접속사로 쓰이면 어떡할 거야? 관계대명사로 쓰이면 선행사 유무만 따져보면 돼요. 근데 대신 보통 이렇게 that과 what을 구분할 때는 접속사냐, 관계대명사냐 이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보통 that이 나온다면 항상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보통 접속사와 관계대명사를 물어본다. 그럼 이 접속사와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구분해야 돼? 뒤에 문장의 여부, 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접속사는 뒷문장이 완전해야 되고 관계대명사는 불완전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너희가 이 문제를 정말 쉽게 풀었다면 이것만 가지고 따졌어야지. 어디? 첫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문제. 그쵸? 자, 그러면 it's a mystery. 그쵸? it 가주어로 보시고요. 미스테리입니다. 뭐가? why, 이 아빠. 그쵸? 여기 진주어. 자, 우리 진주어 자리에 투부 형사나 대절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명사진시랑 다 쓰일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ing 불명사도 올 수 있고요. 왓절 관계대명사절도 올 수 있고요. 의문사절도 올 수 있죠. 여기서 의문사절이 온 거예요. 그래서 it is a mystery. 그쵸? 미스테리입니다. 뭐가? The reason why. 이유가. 어떤 이유? Some individuals. 그쵸? 여기서 why는요. 첫 번째 의문사로 보셔도 되고요. 또는 관계부사로 보셔도 돼요. 두 개 나와도요. 네. 앞에 the reason이 생략된 거죠. 중요한 건 이 뒤에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미스테리입니다. 뭐가? 이유가. 그 이유는 어떤 이유야? 몇몇 개인들이 저 메인테인 유지하는 거죠. 예리한 정신적인 능력을 훨씬 더 오래, 그렇죠? 비교급 강조구사 나와주면서 훨씬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미스테리예요. 뭐보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앞에 나온 메인테인이라는 동사, 유지하는 동사를 받아주는 일반 동사 주로 받아줘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바로바로 너희가 이어줄 수 있어야 돼. 자, B, 대명사와 제기대명사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 대명사와 제기대명사를 구분할 때는 뭐를 봐야 돼? 주어를 봐야 되죠. 그렇죠? 자, 원래 문장은 처음에 어디서부터야? 여기서부터죠. 네. 여기서부터 문장이 지금 여기 아마 점이 있어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인데 사실 여기 처음부터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점 있어. because 접속사가 시작된 다음에 새로운 문장이 시작됩니다. 그럼 사실 우리 이 부분만 봐주면 되는 거야. 이해돼? 접속사를 통해서 문장이 새로 시작된다는 거 해당 문장에서만 어법을 찾아주면 된다고 그랬잖아. because부터 된다. 그럼 대부분의 뇌세포들은요, 그렇죠? 스스로 분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분열할 수 없고요, 대체되어 줄 수 없대. 그들이야 그들 스스로예요. 그들 스스로죠. 주어 목적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themselves로 가는 거지. 자, 세 번째, 대시냐 와시냐. 이거 선행사로 판별할 수 있어? 없어? 없다 그랬어. 뭐만 봐? 뒤에 문장만 봐. 동사만 하는데 또 동사 안 되죠?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지. 주어 동사 일용식. 휴먼은 산다. 인간은 삽니다. 일용식 문장은 완전하네. 뭘로 가? 원래 어법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데 이러한 정리가 안 돼 있다면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도깨로 가봅시다 이제.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because 접속사 체크해 주시고요. 그렇죠? 자, 여기 because에 뭐 쓸 수 있어? because 말고 또 다른 표현으로 뭐 쓸 수 있어? 접속사. 헤이즈. as 그냥 맞아요. as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자. 사실 이제 우리가 이건 너무 쉽다라는 거지. 하나 더 뭐 있어? 뭐 때문에? now. now that. 오케이? now that. 자, 영어에는 두 가지 대수리 용어 표현이 있어요. 뭐가 있냐? now that과 in that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이 다르죠. 자, now that은 because의 의미야. 뭐 때문에 왜냐하면. 자, in that은 무슨 뜻이야? 뭐뭐라는 점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이랑 비슷해 의미는. 자, 그럼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뭐냐? 물론 해석으로도 구분할 수 있지만, 자, now that은요 문장 처음에밖에 쓰이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문두라 그러죠. 문장 처음에밖에 쓰이지 않습니다. 즉 여기는 이렇게 now that이 들어갈 수가 있어. 자, 반면 in that은요 문장 중간에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in that이 처음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
인데스는요 문장 중간에밖에 연결어로서밖에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위치적인 부분들. 둘 다 접속사긴 하죠, 쌤. 어? 둘 다 접속사. 접속사 역할이죠. 그래서 because가 물론 since, as도 있지만 now that이라는 표현도 있다는 건 알아두고, 자 because the brain, 그렇죠? 뇌가 포함하고 있죠. 너무 많은 뉴런들을 포함하고 있어, 그렇죠? 있기 때문에 most of us, 그렇죠? most는 부분편이니까 뒤에 us가 주어가 된다, 그렇죠? 우리 대부분은요 can get through, 헤쳐나가는 거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살아가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without 뭐 하지 않고 전치사 뒤에 ing 옆에 동명사. 로직 잃어버리는 것 없이, 그렇죠? 뭐를 많은 세포들을,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무슨 구문 so 데리고 있어요, 그렇죠? 너무 많은 세포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become mentally debilitated, 그렇죠? 그래서 악화되지, 정신적으로 악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without의 의미를 정확히 이어줘야 돼. 우리가 너무 많은 세포를 잃어버려서 정신적으로 악화가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고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번처럼 결국,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결국에 뇌세포는요, 뇌세포의, 그렇죠? 손실, 뭐와 함께 with age, 나이가 듦에 따라서, 그렇죠? brain cell loss, 뇌세포가 이렇게 사라지는 것은요, thus catch up with us. 자 catch up with 뭐뭐에 따라잡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뭐뭐에 발목을 잡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좀 부정적인 표현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 정신적인 deterioration, 여기 나오는 debilitation 이런 단어랑 똑같이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반복을 싫어해서 그래서 deterioration이라는 단어로 바꿔주는 거예요. 악화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서 정신적으로 악화시키다 그런 거고. 그래서 그런 정신적인 악화가 take place, 일어납니다, 발생합니다, 자동사, 그쵸? 수동태 불가능동사 같은 단어들 짝짝 생각나야지. happen, occur, arise, 그쵸? 발생합니다. 어디에서? in virtual everyone, 사실상 모두에게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즉 유익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거지,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앞에 나왔던 똑같은 구문이야. It's a mystery, 가주어, 진주어 구문, 그쵸? 의문사절이 주어 자리에 쓰였다라고 보면 돼요. 또는 관계 부사절로 가도 되고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some individual 뒤에 어떤 문장? 우리 아까 여기 똑같은 질문이었지, 그렇죠? 자, some individual, 그렇죠? 개인이 저 maintain keen mental abilities. keen이라는 건 되게 예리한 거죠, 그렇죠? 그런 예리한 정신적인 능력을, 그렇죠? 유지할 수 있는 이유, 훨씬 더 오래 교육 과정에서 나오면서 뭐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것은 바로 미스테리라는 거죠. 자, 그리고 it may be, 그쵸? 아마 brain cell loss일 것입니다. 네. 자, 여기서 일단 이렇게 한번 연결시켜볼까? 여기서 일단 뭘로 쓰였어? 그쵸? 이걸 만약에 가주어 진주어로 보면 안 돼? 안 돼. 가주어 진주어 사이는 보통 형용사가 나온다는 거지. 그쵸? 여기서 뭘로 봐? 강조문으로 봐야 되는데. 자, 뭐를 강조시켰어? 강조문이 강조할 수 있는 세 가지는 뭐지? 주어, 목적어, 부사, 전치사.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강조시킨 거야? 뒤에 문장에 지금 뭐가 없어? 뒤에 문장에 지금 뭐가 어떤 성분이 하나 빠져있잖아. 뭐가 빠져있지? 목적어. 주어가 없죠, 주어가. 그렇죠? 주어를 갖다가 빼서 강조시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뇌세포의 손실이 determine, 결정합니다. 뭐를? 인간의 수명. 거기에서 그냥 brain cell loss라는 주어를 갖다가 강조시켰다. 뒤에 문장에서 어떤 성분이 없는지. 그럼 만약에 뒤에 문장이 완전해. 그럼 전치사나 부사도 강조받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알겠지? 해서 어려울 거 없죠. 그냥 이거 강조시킨 거니까 그냥 그대로 해석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if we could eliminate, 그쵸? 자, 만약 우리가 없앨 수 있다면, 제거할 수 있다면 뭐를? heart attack, 그쵸? cancer and other fatal disease, 그쵸? 그래서 심장병이나 암이나 어떤 치명적인 질병들, 이런 거는 다 이런 세포들을 없애는 역할을 하는, 그쵸? 질병들이잖아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런 뇌세포를 없애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러한 질병을 막을 수 있다면 우리는 still,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still 여전히, 그쵸? 말이나 여기서 그냥 still이 부사로 쓰여야 돼. 접속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여전히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일 이러한 질병들을 없앨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우린 여전히 minor extend, 뭐 할 수 없어? 늘릴 수는 없습니다. 뭐를? The absolute lifespan, 그렇죠? 인간의 절대적인 수명을 늘릴 수는 없어요. 왜? 대부분의 레시포들은 그냥 divide, 분열할 수 없고요. 대체될 수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대체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만 해석을 좀 잘해주면 크게 어려웠던 거 없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although 비록 the average, 그쵸? 평균의 기대 수명이죠. life expectancy, 기대 수명. 그쵸?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런 거 스위치 주의해주고 휴먼스가 주어가 아니에요. 그쵸? the average life expectancy가 주어니까 동사 정확히 스위치 해주시고. 그쵸? 자, 인간의 평균적인 기대 수명이 has increased. 자, 현재 완료수였습니다. 그래서 more than 60%, 60% 이상 증가하였어요. 언제 이후로? 1900년대 이후로. 그렇죠? 그래서 뭘로 증가했냐? From 약 50살에서 1900년대 약 50살에서 from A to B 공이죠. 그렇죠? From A to B. 1900년대 50살에서 뭘로 증가했어? Over 18 years. 그렇죠? 오늘날 그렇죠? 80살 이상으로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50살에서 80살이 증가했다는 거는 약 얼마? 60% 증가한 거예요. 여기서 연도는 얼마야? 1900에서 2020년까지. 그렇죠? 이렇게 보면 60%인데, 자, 비록 이렇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the maximum number, 그렇죠? 최대 수치예요. 뭐에? of the years, 그 해당 연도들의 최대 수치. 여기서 연도라는 것은 즉 수명이 되겠죠. 그 최대 수명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수명은 어떤 수명이야? 대신 여기서 이렇게 수식해주면서 뒤에 문장 완전하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서 동격 접속사로 접근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설지 보니까 여기 관계사라고 나왔는데요. 사실 여기를 관계사 원래로 바꿔도 묻방을 하죠. 앞에 간 연도.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동격 접속사 대수로 접근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최대 수명은요. maximum number of years를 그냥 최대 수명으로 가면 돼. 최대 수명은요. has not increased. 그쵸?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appreciably, 눈에 띄게. 그쵸? remarkably. 이런 같은 단어 있죠? 눈에 띄게, 현저하게. 그쵸? 눈에 띄게. 또는 뭐 notably. 이런 같은 단어들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눈에 띄게 증가하지 않았어요. 언제 이후로? 고대 이후로.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BC 200년도를 막 보면은 이때는 뭐 최대 수명은 한 50살이었을 거야. 그쵸? 크게 차이가 없다고. 뭐 한 40살, 40살이라고 쳐봐. 그러면 1900년대부터 2020년까지는 60%라는 커다란 증가가 있었지만 이걸 고대와 비교했을 때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거지. 그쵸? 왜? 이때도 50에서 80이든 40에서 80이든 그쵸? 연도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몇천 년 차이가 나겠지만 이런 평균적인 수명이 있어서 그 최대 수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어려운 글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재가 뭐였지? 뇌세포 소실과 그쵸? 수명의 관계 그런 소재였다는 거 다시 한번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법 풀 때 항상 어법적인 그런 카테고리를 정확히 분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장문독기 하나만 보고 조금 쉬겠습니다. 장문독기 하나만 보고 여기 좀 길었는데, 자, 이거는 쌤이 그냥 책으로 보면서 뭐 PPT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너무 길어. 보기가 힘들어. 읽다가 줄이 어딘지 잘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그냥 한 줄 해석으로 만들어 보냈고요. 어휘 문제가 조금 어려웠죠? 그쵸? 어휘 문제가 조금 어려웠는데. 자, 소재부터 확인해주고, 자, 팀 경기를 위한 철저한 준비. 하나하나 조금 같이 살펴봅시다. 바로 그냥 한 줄 해석으로 갈게요. 자, 정확히 이렇게 전치사고 잘라주시고, 자, teams in sporting competition. 그렇죠? 우리 스포츠 경기에서 저 팀은요, 자, win or lose 동사로 가야겠죠. 그렇죠? 이기거나 집니다. 자, based on 뭐에 근거해서 그들의 능력에 근거해서. 그렇죠? 자, 그 능력이라는 건 뒤에서 항상 투부정사가 수식해줍니다. 자, 이런 ability, 이런 추상적인 명사들은 투부정사나 동격의 대적이 뒤에 수식해준다고 했어. 그치? 그래서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야? To perform on the day. 그 당일의 경기 능력이었어. 그 당일의 perform,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야. 그 당일의 경기 능력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뭐에 의해서 based on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 1번, 두 번째 명사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뭐에 근거해서 the extent, 정도적
자, extent라는 건 뒤에 하면 뭐 따라 나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extent to which. 그쵸? 그 정도를 나타내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오니까 뒤에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 그쵸? 그래서 항상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오는 거 생각을 해주세요. extent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 defeat이라는 단어 정확히 기억해 주셔야 돼요. defeat 무슨 뜻이야? 패배하다야, 패배시키다야? 시키다. 패배시키는 거죠. 시험에 만약에 이런 거 이렇게 수동태로 나와버리면 의미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까다로울 수 있어. 쟤는 수동태로 패배하다를 얘기해요. 그렇죠. 패배하다가 되는 거죠. 그들이 상대를 패배하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들이 상대를 패배시키는 그 정도에 따라서 이기거나 지는 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스포츠 경기에서 이기거나 지는 것은 이러한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자, there are, 그렇죠. 동사 수일치처럼 가지고 많은 예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기거나 지는 게 결정되는 거에 대한 많은 예시들이 있는데 어디에? Across the multiple sports, 그렇죠. 여러 가지 스포츠 분야에 걸쳐서 많은 예시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웨어리 관계 부서로 쓰였죠. 자, 이 웨어리 꾸며주는 건 뭐야? 그냥 보통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이 웨어리 앞에 있는 스포츠 꾸며주겠구나. 그럼 이 뒤에 나온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와요? 스포츠. 그 스포츠를 시켜줘야 돼. 근데 여기선 그게 아니죠. 이 스포츠를 시키는 게 아니라 뭘 시켜? 예시를 시켜. 이기거나 지는 거에 관한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스포츠가 아니냐. 저 스포츠가 아니라 그 이기거나 지는 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죠. 그래서 웨어 관계부터 나오면서 뒤에 내용을 보자. 대부분의 재능 있는 그렇죠? 그런 팀이 강팀이 have lost 지게 된 거죠. 그렇죠? 누구에게? The underdog. 그렇죠? underdog 약자입니다. 약자에게 지는 그런 많은 예시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뭘 시켜주는지 알아야 시험에서 안 나오더라도 우리가 중요한 건 내용상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언더독이라는 거, 언더독 효과 하나 알아두세요. 언더독 효과. 자, 언더독 효과라는 거 우리가 사회적으로 되게 많이 쓰이는 건데, 그쵸? 특히 뭐 정치, 그쵸? 정치 쪽에서도 많이 쓰이고 그런 건데요. 자, 언더독 효과라는 건 그쵸? 약자가 상대적으로 동정을 받아서, 그쵸? 하나 유리하게, 그쵸? 사람들의 지지를 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언더독 효과라는 거, 이거 사회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니까 하나 알아두세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항상 조금 너무 강한 걸 좋아하지 않아. 그렇죠? 약자가 뭔가 이기는 그런 영웅적인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A 후보와 B 후보가 그렇죠? 대선에 나왔습니다. A 후보가 너무나 강해. 그럼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A 후보는 너무 강하니까 우리 B 후보가 조금 잘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B 후보가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되는 현상을 우리 언어로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뭐 정치 쪽이나 스포츠 쪽에서 특히 많이 쓰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효과도 하나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게임, 그렇죠? 자, 이 게임, 이 스포츠 경기죠. 이 스포츠 경기는요, can change,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As a result of, 그렇죠? 결과로서. 뭐의 결과? 자, momentary, 순간에. 자, 순간에 슬립이라는 건 뭐예요? 미끄러지는 거죠. 그렇죠? 순간에 미끄러지는 거. 또는 여기서는 저하라는 뜻도 쓰였어요. 미끄러진다는 건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 저하. 뭐에 있어서? 집중력이 저하에 있어서. 그렇죠? 순간적인 집중력이 저하로 게임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teams, 그렇죠? 팀들은요, 그 경쟁하는 팀은 can become, 그렇죠? 어떻게 돼? 마비되겠죠. 여기서 집중력이 저하가 가져오는 결과를 어휘 문제로서 이어줄 수 있고요. 그렇죠? 마비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에 의해서? pressure of the big occasion. 그래서 압박감이죠. 뭐에? 큰 occasion, 경우, 사건, 때 이런 뜻인데 여기서 뭘로 해석해야 돼? 대회의 어떤 경기에 의미로 되죠. 큰 대회, 압박감에 의해서 마비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자, understanding 문장이 ing로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뭘로 가야 돼? 분사구문이야, 동명사야? 그렇죠. 여기서 동명사로 가야지. 동사 어디 있어? underpins. 그렇죠. underpins. 그렇죠. 토대를 제공하다는 뜻이에요.
상당히 우리가 자주 보지 못한 단어죠. 언더핀이라는 단어. 저 처음 보는 단어일 수도 있고요. 정확히 이해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주어 동사를 정확히 찾는 게 중요하다. 자, understand 동명사로 갑시다. 이해하는 것, 요인들을. 그 요인은 어떤 요인이야? That can cause a team, 그쵸? team to fail. cause A to B 공이죠. A가 B가 더 되는 거다. 어떤 한 팀이 그 게임에서 지도록 실패하는 거, 지는 거죠. 지도록 야기할 수 있는 요소들을 이해하는 것은요, underpins, 토대를 제공해주죠. 뭐에 대한 토대? Development of effective strategies. 그쵸? 그래서 효율적인 전략의 발달, 개발. 그쵸? 그 지는 원인을 이해하면 우리는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할 수 있어. 그 전략은 어떤 전략이야? To make sure. 확실히 할 수 있는 거죠. 뭐를? that 이하를. 접속사 나오면서 that 이하가 뭔데? 이러한 실패가 is not repeated. 그쵸? 미래에 다시 반복되어지지 않게 하는, 그쵸? 이런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할 수 있게 토대를 제공해줍니다. 됐지? 자, 그래서 얘네가 그렇게 그 실패 원인을, 패배 원인을 알고 나면 얘네가 다시는 그 패배를 하지 않도록 준비할 수 있구나. 효과적으로 전략을 세울 수 있구나 라고 했고, 자, taking, 그쵸? taking this one step further. 그쵸? 역시 동명사 주어로 가는 거죠. 여기서 한 단계 더 further 나아가는 거죠. 실제로 한 걸음 더 걷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게 아니라 정도죠. 한 단계 더 나아가보자. 그래서 further를 쓰였다는 거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은요, can ensure, 보장해줄 수 있어. 뭐를 보장해주냐? that ER. 그쵸? that ER을 보장해주는데, well planned, 그쵸? 잘 짜여지고, well thought through, 심사숙고한, 이런 뜻이에요. 심사숙고한. 그래서, 심사숙고한 그런 전략들이 can prevent, 그쵸? 그래서 prevent A from 비공률. 그쵸? A가 B하는 것을 막다. 그래서 이런 실패들이, 그쵸? happening at all. 아예 일어나지 않게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실패한지 알고 나서 그걸 하면 효과적인 전략을 만들 수도 있고, 거기서 우리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다시는 그러한 패배를 하지 않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지. 오케이? 내용? 자, 이러면서 indeed, 그쵸? 자, 실제로, 그쵸?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럼 약간 예시 개념으로 가는 거지. 실제로 대부분의 스포츠 팀들이 will not reach, 그쵸? 자, reach 도달하다라는 동사죠. 타동사입니다. 바로 목적어 나와야 돼요. 시험에 이런 거 전치사 to 나오지 않게 주의하세요. 그쵸? 근데 대부분의 스포츠 팀들이 도달하지 못했대. 자, 많은 결승전에 도달하지 못했고, 또는 빈번히 will not be 앞에 not에 걸리는 거야. 동사 그럼 1번, 2번으로 이렇게 되겠네. 그쵸? in position, 그쵸? 위치에 있지 못해요. 그 위치는 어떤 위치인데? to win a league or a title. 그죠? 리그나, 그쵸? 어떤 그런 우승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은, 그러면 얘네가 게임 질 때마다 열심히 그거 잘 분석하고 하면은 지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럼 다 우승해야 되잖아. 근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팀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지. 그럼, in view of this, 그쵸? 이러한 관점이란 건 얘네가 실패로부터 배워서 전략을 세우면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야. 이러한 관점에서 자, taking, 그렇죠? 여기서도 동명사 주어로 가야겠네요. 왜? 동사가 might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그럼 주어 동사 사이에 있는 거 다 바꿔버려. 그렇죠? 자, taking the opportunity, 저 기회를 가지는 거야. 그 기회는 어떤 기회? 역시 opportunity도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뒤에서 쉽겠죠. To learn from each mistake, 그렇죠? 그 경기의 실수들로부터 배우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might already be too late. 즉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몰라. 팀에게. 즉 이미 경기에서 지고 나서 거기서 무언가를 배워 그걸 팀에게 있어서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그런 전략은 뭔가 실패로부터 배운다라는 전략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게 이 화자의 주장이죠. 따라서 it made more sense. 그쵸? 가주어, 진주어 부분 봐주시고요. 그쵸? 더 말이 됩니다. make sense. 그쵸? 말이 되는 거죠. 이치에 맞는 겁니다. 그쵸? 더 이치에 맞아. 더 합당해. 뭐 하는 것이? plan effectively. 게임 지고 나서 전략 세우려고 하지 말고 plan effectively. 효율적으로 전략 세우래. 계획 세우래. 언제부터? from the start. 그쵸? 처음부터 계획 잘 세워. 라고 하는 게 이 화자의 주장이에요.
실패로부터 배우는 건 어디죠? 대부분의 팀들이 다 실패했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준비 잘 해봐 라는 게 이 화자의 주장이고요. 자, 이 sense, 자, 본질적으로, 그쵸? 본질적으로, 자, having이 여기 분사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having all the bases covered, 그쵸? have all the bases covered, 여기 단어 적어놨죠? 기본적인 모든 것을 갖추다. 근데 분사문이니까 거기다 면서를 붙여주면 되겠죠. 기본적인 모든 것을 갖추면서 처음부터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게 더 이치에 맞는 거야.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병렬 구조예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의 1번, 여기 가주어 진주어 구문 2번으로 갈게요. 또 이치에 맞게 뭐 하는 게 allow, 허락하는 거죠. allow A to do. 그 팀이 뭐 하도록 마치 성취하는 거. its potential. 그것에 그런 잠재적인 그런 능력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이치에 맞는 거야. 뭐 하기보다는 rather than. 자, 여기 병렬 구조로 이어져야 돼요. 앞에서 지금 진주어 1번, 2번. 투부정사부터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진주어 3번이에요. 와. 그래서 이시 저걸 다. 진주어, 가시어 진주어 구문으로 세 개가 병렬이 되는 거예요. 뭐 하기보다 to try and to fix. 그쵸? 그래서 시도하고 고치려고 그 문제를 그렇게 고치려고 막 노력하는 것보다는 뭐 하는 후에 after the event. 그 경기가 끝난 후에 그거를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그 팀의 잠재 능력을 이뤄주고, 그쵸? 잠재 능력을 미리 일깨워주고 처음부터 잘 준비하는 것이 더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그 사건이 끝난 후에 준비하는 게 바로 뭐야? 클래스분들끼리 문을 닫는 거죠. 뭐 하는 후에 그 말이 bolt, 도망가는 거죠. 그쵸? 나가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소일고 외양간 고치라는 말이 있잖아요. 식당과 일치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쉽시다. 자, 그래서 여기가 답이었어요. 자, y, 저 y 그냥 y로 가면 됩니다. 뭐뭐인 반면에. 자, 뭐뭐인 반면에. 자, 그래서 여기 뭐예요? 그냥 영국식 표현. y를 영국식 표현해서 y에서 표현. y로 가면 돼. 오케이? 똑같이 그냥 접속사. 뭐뭐는 동안, 뭐뭐인 반면에, 뭐뭐에도 불구하고. 제가 답이 여기 프레디팅인데 여기서 프레디팅이란 건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측하는 거고요. 이 예측하는 건 미리 준비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답이 이걸로 바뀌었어요. retrospective, 회고란 뜻이에요.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자, 따라서 과거를 돌아보는 그런 접근법은, 자, 그럼 여기서 이 과거를 돌아보는 접근법은 앞선 거랑 어떤 거야? 패배 후에, 그렇죠? 무언가를 다시 고치는 게 되겠죠. 우리가 그 패배 경기를 하고 나서 패배한 후에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자, 그것은요, 그런 접근법은 그래서 obvious를 펴서 뭐죠? 명백히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서 y를 먹어도 불구하고 접근합시다. 그렇죠? 그러한 접근법이 패배한 후에 우리가 배우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많은 예시들이 존재하죠. 그렇죠? 그 팀의 예시들이 존재하는데 그 팀은 어떤 팀이냐? return to be successful. 그렇죠? 성공적으로 돌아옵니다. 그 패배에서 배워서 성공적으로 바뀌게 돼. 그런 팀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걔네가 패배에서 배울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팀들이 많아. 하지만 많은 다른 팀들은 don't get other opportunity, 또 다른 그런 기회를 잡지 못했어. 그러니까 물론 성공한 팀도 있어. 실패로부터 배워서 잘 성공하고 리그 우승한 팀도 있고 한데 대부분의 팀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지. 여기서 또 다른 기회를 잡는다는 건 그 과거로부터 실패를 배워서 다음에 잘해야지 거기 실패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또 국리 나오죠. It therefore, 그러므로 makes sense for the team to do. 자, 가주어, 진주어. 자, 팀에게 있어서 의미상의 주어까지. 팀에게 있어서 to do all. 그렇죠?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어떤 모든 것이야? 그 팀이 할 수 있는 것. 못관대 생각되어 있죠. That it can. 그 팀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이치에 맞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To plan. 그렇죠?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prepare. 준비하는 거죠. 준비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뭐 하기 위해? To achieve. 성취하기 위해서. The greatest potential. 그렇죠? 성공을 위해 가장 그렇죠? 그런 많은 잠재력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그 팀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는 거예요. 패배 후에 배우려고 하지 말고 경기하기 전에 그렇죠? 큰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즉 우승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그 팀이 이룰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 그런 걸 모든 걸 준비하고 계획 세우는 게 이치예요. 미리 하는 게 옳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 세 문장만 더 합시다. 자, 팀 플래닝, 그쵸? 팀의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과 그런 효과적인 어떤 준비, 그쵸? 뭐에 있어서 for the main factors, 주된 원인에 있어서. 그 원인은 어떤 원인, 어떤 요인이야? that impact upon performance, 그쵸? 그래서 영향을 끼치는 거죠. 어디에? 그 경기력에 있어서. 경기력에 영향을 끼치는 주된 요인들에 있어서, 그쵸? 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효과적인 준비는 언더팀, 토대를 제공합니다. 어디에? 일관된 경기력에 있어서. 언제? 그 일관된 경기력이 중요할 때. 많은 성공적인 팀들이 있어서. 많은 성공적인 팀들이, 그쵸? 특히 그 일관된 경기력이 중요할 때, 그쵸? 그런 일관된 경기력은 토대를 제공받는데, 뭐에 의해서? 팀적인 계획과 효과적인 준비에 의해서 그 토대를 준비할 수 있다는 거지. 따라서 이 팀이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해? 팀 플래닝과 효과적인 준비가 필요해. 오케이? 자, 그래서 스포츠 팀에게 있어서 이러한 요인들은요, can be grouped, 그쵸? 그룹화되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5가지. 그쵸? 그 5가지라고 하는 거야. 테크니컬, 기술적인 부분에서 준비를 해야 되고요. 택티컬, 전략적인 부분에서 준비해야 되고요. 피지컬, 육체적인 부분, 그쵸? 육체적으로 이렇게 트레이닝 해야 된다는 거고, 심리적인, 멘탈적인 부분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환경적인 요소로 분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팀, 그쵸? 팀인데 그 팀은 어떤 팀이야? considers each of. 자, each of 뒤에 단수 복수명사. 그쵸? each of는 뒤에 복수명사. each는 단단이죠. 단수명사, 단수동사. each of는 복단이죠. 복단. 복수명사, 단수동사. 그쵸? 여기서 이제 주어로 쓰인 건 아니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 쓰였기 때문에 동사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에 시험에 여기가 each로 나온다면 this factor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그렇죠? 왜? 단수명사거든요. 자, 그래서 고려하는 거죠. 뭐를? 이러한 요인들, 이러한 각각의 요인들을 인턴 차례대로, 그렇죠? 차례로 고려하는 그렇죠? 그런 팀은요. will stand, 그렇죠? 자, stand chance, 그렇죠? 뭐뭐의 기회를 잡다. 가장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기회? 자, living up, 저 living up 여기서 부흥하다는 뜻입니다. 부흥하다. 그래서 그 팀의 잠재적인, 그쵸? 능력에 부응할 수 있는 스탠더 찬스, 그쵸? 스탠더 찬스, 뭐뭐의 기회를 잡다. 자,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차례대로 잘 고려하는, 준비하는 팀들은 기회를 잡을 것입니다. 어떤 기회? 부응할 수 있는 그 팀의 잠재 능력. 그리고 어떻게 돼? ultimately, 궁극적으로 찬스, 어떤 기회를 잡을 거야? being successful, 그쵸? 여기 of 전치사에 걸리는 명사, 동명사구 1번, 동명사구 2번이에요. 어디에 경계 구조가 이어지는 정확히 봐주는 거지. 기회를 잡을 거야. 그 기회는 어떤 기회? 첫 번째, 잠재 능력에 부응하는 기회. 두 번째, 어떤 기회? being successful, 성공적이게 되는 거죠. 성공하고 realize, 깨닫게 되는 거야. 그쵸? 그것에, 그 잠재 능력을 깨닫다는 뜻도 있지만, 자, realize, 깨닫다, 또 무슨 뜻이 있어요? 하나 더. 실현하다. 이루다. 이런 뜻이 있죠. realize에 대해서 깨닫다만 하면 안 돼. 실현하다, 이루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실현하는 거죠. 그 숨겨진 그런 잠재 능력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에 있어서 얘네가 성공하려면 어떤 요소가 중요하냐? 미리 준비하는 요소,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지. 오케이? 자, 좀 쉬겠습니다. 5분 정도 쉬었다 할게요.
소희야 문제 풀어왔니 혹시? 6강 풀어. 풀고 나중에 투표 좀 해줘. 지희도 알겠지? 우리 매주 12문제 푸는 건데 풉시다. 옛날에 정태현 쌤도 축구 했었는데 근데 정태현 쌤은 헤어 그냥 를 쓰고 계셨어. 흰색 어디서? 뭐 하고 싶다. 축구를 못하면서 해가지고. 자, 투표 올려놨으니까 6강 오답 하신 분들은 조금 체크해 주시고 나중에 동네하고 후배들이 좀 많던데 고일들도 좀 있는 응? 공기라고 잡아야지. 애들이 이상을 안 하잖아 지금. 서로 모를 때 내가 봤을 때 가영이부터 좀 공기를 잡아야겠다. 나도 공기를 일단 호흡 하라할게. 근데 뒤에서 먹고 저희 선배들 우리가 여기요? 맞아 선배들이라고 나한테 와가지고 지희 선배 회장인 것 같던데 하고 얘기하고. 회장이에요? 회장 아니야? 최장 아니에요. 국밥 반장 네. 반장이지. 오. 반장이지. 봤다고. 자, 재미가 없죠, 지금 자체가. 네. 재밌게 수업해주고 싶은데 뭐 재밌게 수업할 내용이 없다. 자, 그래서 7번, 두 문제만 더 봅시다. 자, 우리 젠트리피케이션 요거 조금 재밌는 내용이니까 봅시다. 자,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식량 불안정인데 사실 소재를 조금 잘못 본 것 같긴 해요. 사실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이제 상당히 사회 용어로서 많이 쓰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어떻게 생겨난 단어냐? 자, 젠틀이라는 단어. 매너. 젠틀이, 그쵸? 뭐 어떤 단어가 떠올라? 젠틀 떠오르죠? 영국에서 신사를 뜻합니다. 영국 단어로 그쵸? 우리가 여기 신사를. 그 다음에 피케이션. 정밀어죠? 피케이션이라는 단어 정밀어가 붙으면서 이게 뭐 화야. 화. 이렇게? 그래서 우리 뭐 무슨 화가 있을까? 동기화. 피케이션 들어가는 거. 피케이션. 피케이션 들어가는 건가? 피케이션이 이제 화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신사화가 되는 거예요. 점점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사회용어로는 이제 나토 지역이 개발됨에 따라서 막 고급지게 그런 게 들어올 게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이 성장하는데 문제는 그곳에 살고 있던 원래 있던 그 시민들은 어떻게 돼? 걔는 잘 못 사는 애들인데, 걔네가 그런 비싼 어떤 시설들을 이용할 여유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낙후 지역으로 쫓겨나게 되는 게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식량뿐만이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글에서 특히 그 중에서도 식량적인 부분이 불안정해진다. 그래서 식량적인 부분이 이제 불안정해진다는 거는 얘네가 그런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사 먹기가 좀 힘들어지고 결국은 다른 지역으로 쫓겨난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내용을 좀 이해를 하고 나면 글을 읽을 때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표적인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홍대가 있죠, 홍대. 그렇죠? 서면도 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 부산으로 치면 우리가 이제 뭐
이 서면이라는 지역이 그쵸? 번화가잖아요, 엄청나게. 여기 처음에는 이제 그 서면에 살던 사람들이 그 땅값이 별로 안 비쌌을 거야. 근데 이제 이 서면이 번화가가 되고 하면서 점점 그쵸? 뭐 좋은 건물도 들어오고 하니까 이 서면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 월세를 처음에 50만 원씩 내고 살았어. 근데 막 영화관도 들어오고 뭐도 들어오고 건물도 리모델링 되고 하니까 월세를 한 300 막 이렇게 올려버리는 거야. 그럼 이걸 감당할 여유가 안 돼. 그러니까 어디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버린다. 이런 현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간단하게 보고 갑시다. 자, food insecurity 그죠? 이게 바로 식량 불안정이죠. 자, 식량 불안정이란 건 can be generated 생겨날 수 있습니다. 발생되어질 수 있어요. 뭐에 의해서? by dynamic 그죠? 자, dynamic이라는 건 여기서는 그죠? 변동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원래 이제 dynamic이라고 하면 우리가 역할이라고 해요. 역할.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을 우리가 dynamic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뜻을 좀 알아도 좋을 것 같고. 자, 그 dynamic, 그 변동은 어떤 변동이야? 그죠? That may appear. 그죠? appear 자동차 체크해 주시고요. 저 appear 자동사, 수동태 불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overall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이는 그쵸? 변동에 의해서 생겨날 수 있대. 되게 모순적인 거잖아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 긍정적인 건데 그게 food insecurity 식량 불안정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되게 역설적인 그런 내용이네요. 그쵸? 긍정적이지만 그게 불안정한 걸 가져오는데. 자, 그러면서 예시가 주어지죠. 이 내용인데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주제였어요. 자, in many cities, 그쵸? 많은 도시에서 gentrification, 그쵸? 컴마로 동격어구 나오면서 그 gentrification이 뭔데? 라고 설명을 해주죠. 그쵸? 그래서 주어, 동사를 정확히 찾고 나면 어려운 게 없었다. 자, 그래서 원래 문장부터 가봅시다. 자, gentrification이란 건 뭐야? gentrification has undesirable, 그쵸? collateral effect, 그쵸? gentrification은 가지고 있습니다. 뭐를? undesirable, 그쵸? 바람직하지 못한. 그래서 collateral 부수적인, 그쵸? 부수적인. 어떤 추가적인, 그래서 어떤 부수적인 그런 부작용 정도가 되겠죠. 그쵸?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gentrification은 뭔데? 자, 프로세스 과정이죠. 그러면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옵니다. 그쵸? through which. 시험에 이런 거 위치로 이렇게 바꿔 나오지 않게 조심해야 돼. 항상 생각을 해야 되죠, 법적으로. 자, 그러면서 그 gentrification이라는 과정인데 어떤 과정이야? whole neighborhood, 그쵸? 전체 그런 어떤 이웃, 그곳에 살고 있던 그런 주민들이 are revitalized, 그쵸? 수동태 BPP, 삼형식 수동태 구문이죠.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동사, 이렇게 해서 주어 동사지만 삼형식 문장이에요. 다시 생기가 불어 넣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이 형식으로 봐도 무방하겠죠. 이렇게. 생기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 지역이 활성화되는 과정인데 뭘 통해서? through the influx, 유입입니다. 유입. 그렇죠? 유입을 통해서 뭐의 유입? higher income, 더 높은 소득의 거주자들의 유입을 통해서 즉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의 유입을 통해서 그 지역이 활기를 띠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gentrification이라고 부르고 그 gentrification은 바람직하지 못한 부수적인 결과를 영향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가지고 the arrival, 그쵸? 도착이죠. 뭐에? 새로운 거주자들. 그쵸? 새로운 거주자가 도착을 했어. 어디에? in previously, 이전에 낮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에. 그쵸? 그래서 잘 못 사는 동네에 부자가 오게 되면 그건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 자, push up, 위로 올려버리는 거죠. 저 위로 올리는 거야. push up, 그쵸? 들어 올리는 거죠. 뭐를? real estate, 땅값, 그쵸? rent, 임대료, 서비스, 그리고 food cost, 이러한 비용들을 push up, 올려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부자가 낙후 지역에 오게 되면 그 지역의 결과, 그 지역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부자에게 맞출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비용이 다 올라간다는 거지. 이게 바로 여기서 그 부수적인 결과를 얘기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게 예시로 나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몰, 작은 파트 테이블, 농장에서 직접 테이블로 오는 거야. 중간 유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우리가 산지직송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바로 산지직송하는 레스토랑, 식당들. 자, 고르멧, 그쵸? 고르멧. 이거 우리가 뭐 프랑스어입니다. 프랑스어로 미식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뭐 구르메 그렇게 발음도 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일본어로.
그래서 gourmet cafes, 그쵸? gourmet cafes. 그래서 미식 카페. 그리고 natural food store, 그쵸? 어떤 그런 친환경적인, 자연적인 유기농이죠. 그쵸? 유기농의 상점들이 오픈, 개점한다고 하면. 그쵸? 개점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부사적 문법으로 가지고. 자, 캐리컬 2라는 거는 뭐에 부응하다. 부응하다. 자, 여기서 뭐를 만족시키다. 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the needs, 그쵸? 필요. 그쵸? 어떤 그런 필요들과 preference, 선호들이 뭐에? of the newcomer, 그 새로 오게 된 사람들. 얘는 부자들. 그런 부자들의 또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필요와 선호들을 맞추기 위해서 이러한 새로운 것들이 그쵸? 오픈을 하게 된다. 그러면 또 market, 그쵸? 상점이다. 어떤 상점이야? 그 도시가 had been, 이전에 지었었던, 그쵸? 목적어 목적,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 동사로 쓰인 거고요. in previous decade, 그쵸? 수십 년 전에, 그쵸? 지은 그 건물들.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자, provide B for A입니다. B를 A에게 제공하는 거야. A2면 똑같죠? B2A랑 똑같죠? A2A.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가 provide A, with B로 외우니까 쌤이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야. A를 B에게 제공하다. 그쵸? 여기서 바뀌었다는 거지. B를 A에게 제공하다. 이건 너희가 외우는 대로 외우셔도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그 지역의 거주자들에게. Of all walks of life. 그쵸? 계층입니다. Of all walks of life. 그쵸? 인생의 모든 그런 단계니까 여기서 그냥 계층으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계층의 그 주민 거주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그 도시가 몇 년 전에 지었었던 그 마켓, 상점들이 are turned. 자, 여기가 어법이었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being으로 나왔죠. 근데 동사가 없기 때문에 동사를 are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 glamorous, 그쵸? food hall, 그쵸? 엄청나게 훌륭한, 그쵸? 음식점이라든지 leisure place, 그쵸? 레저, 여가 장소로 바뀌죠. 누구를 위한? affluent, 부유한이죠, 부유한. 그쵸? 웨스트인이에요, 웨스트인. 부유한 소비자들과 토리스트, 관광객들을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죠. 몇십 년 전에 예전에 지어놨던 그런 가게들이 완전히 새로 리모델링 되면서 부자들, 그래서 높은 소득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장소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어벤단, 그쵸? PP, 과거부터 체크해 주시고요. 그쵸? 이렇게 시켜주는 거죠. 그쵸? 버려진 공장들과, 그쵸? 그 전체 지역에, 그쵸? 전체 지역들, 전체 이웃들. 자, 동사 어디 있어? 문제에서 동사 어디 있어? become죠, become. 이 dedicated를 동사로 해석하면 안 돼? 안 돼. 뭘로 가자? 명사를 주식하는 과거 분사로 가자. 명사 뒤에 분사가 나왔다. 뭐 생략되어 있어? 주격 관계동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be dedicated to, 그쵸? 뭐뭐에 헌신하다. 저거 dedicated 앞에 which where이 있는 거예요? which were. which where이 있는 거예요? 주격 관계동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된 거예요. 주격 관계동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이 될 수 있어요. 관계대명사 생략될 수 있는 건 첫 번째 목적격 관계대명사, 두 번째 주격 관계동사 플러스 비동사. 그럼 be dedicated to 뭐뭐에 헌신하다, 그렇죠? 뭐뭐에 전념하다 이런 뜻이죠. 그럼 여기서 to는 항상 전치사 to라는 거 알아주고, 그렇죠? dedicated이라는 건 전치사 to를 받아줍니다. 상업적인 활동에 전념하던 이전에 전념하던 그런 공장들이나 이웃, 그렇죠? 이웃 그런 지역들은 뭐가 돼? hubs, 중심지죠. 중심지가 됩니다. 뭐를 위한? food innovation, 음식의 혁신이나, 그렇죠? 창의적인 제조, 그리고 intriguing new restaurant, 그렇죠? intrigue라는 건 여기서 호기심을 자극한 그런 뜻이에요. 한번 알아주시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결국 지금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렇게 바뀌고 이 내용이 여기 한 번 더 나오고 계속 그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뭐야?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가 생겨난다고 했지. 그 부수적인 결과가 바로 뭐다? 가격이 이네비터블리 불가피하게 증가하게 돼요. 증가하게 됩니다. 자, 메이킹 분사분으로 가야죠. 하면서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어렵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문법적으로. 자, make 몇 형식 동사? 5형식 동사로 가야죠. 그쵸? 그럼 요렇게 하면 봐. 저거, 이렇게. 여기 이렇게 LY는 형태 안 돼. 안 되죠. 어법적인 걸 체크해주고. 자, 뭐 하면서? 만들면서. 뭐를 어렵게 만들면서. 뭐를 어렵게 만들어? 저 여기서 finding 뭘로 가야 돼? 이 finding을 너희는 뭘로 해석할래? 알다. 찾다. 정확히 동명사 형태로 가야 돼요. 우리가 make라는 5형식 동사가요, 보통 여기 이렇게 명사가 쓰이지 여기 동명사 구조가 많이 안 쓰여.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보면 되게 낯설 수 있단 말이에요. making, finding, 이거 문법적으로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결국 make는 목적어 자리에 명사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그냥 ing의 동명사 형태가 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찾는 것을, 뭐를 찾는 거? affordable, 그쵸? 여유가 있는, 그쵸? 뭐 이렇게 가격이 괜찮은, 합당한. 그래서 가격이 적당한 음식을 찾는 것을 어렵게 만들면서. 시험에 만약에 이런 거를 making, 뭐 finding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해 보이잖아. 이런 걸 뭐 시험에서 이런 거 어떻게 바꿀 수 있어? 뭐 found라든지, 그쵸? 뭐 동사처럼 finds 이렇게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가 동명사 주어처럼 보이게 하고 finds 이렇게 바꿀 수도 있으니까 여기 왜 finding은 정확히 이해해 주세요. 동명사 로스였잖아. 오케이? 그래서 가격이 적당한 음식을 찾는 것을 어렵게 만들면서 그렇게 합니다. 오케이? 자, 따라서 그런 변화, 이 변화가 바로 gentrification이죠. 그 gentrification이란 건 end of ing, 그쵸? 뭐로 끝이 나나? 뭐로 끝이 나요? The poorest segment, 그쵸? 자, first 하면 뒤에 항상 어떤 부분 따라 나와? first, A, to, B. 그쵸? 여기서 to는 투부정사라는 거예요. A가 B하도록 강요하다. 그러면 to를 쳐주면 되겠네.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묶어서 A가 되고요. to, B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move to 전치사 뜻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gentrification을 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그쵸? forcing, 강요하는 겁니다. The poorest, 가장 그쵸? 가난한, segment, 부분인데 여기서 계층이죠. 자, 그럼 가장 가난한 계층. 뭐에? pre-existing. 영어에서 pre라는 건 앞선 거죠.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이전에 살고 있던 그 주민들의 가장 가난한 계층이 뭐하도록? to move, 이동하도록. 어디로? 더 affordable, 그쵸? 적당한, 그쵸? 가격이 적당한. 즉, 여기서 좀 못 사는 부정적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래서 값싼, 그쵸? 그런 목적지, 그런 값싼 지역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gentrification이라는 사회적인 용어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알아도 혹시 다음에 다른 질문에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됐지? 자,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합시다. 자, 이게 어법 문제였습니다. 맞네. 자, 이거 어법 하나만 잠깐만 보고 갈게요. 이야, 설명을 안 했네. 자, 빨리 보겠습니다. 자, 1번. throughh 나왔죠? 항상 생각해. through가 나왔으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물어보는 거야. 뭐만 보면 돼? 해석이 아닌 문장 구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파악해주면 된다는 거지. 오케이? 자, 두 번째. push가 나왔어. 뭐 물어보는 거야? 여기서는 너희가 생각을 해야 돼. 이 2번의 푸시를 보고 너희는 이게 어떤 어법을 물어보는 걸까? 수인치 물어보라는 걸, 수인치 물어본다는 걸 바로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럼 주어가 먼저 정확히 찾아주게 되면은, 그렇죠? 주어, 동사, 수인치가 정확히 이어져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자, 세 번째. being이라는 건 우리가 이거 동명사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being. 그렇죠? ing 형태입니다. 자, 그럼 이 동명사는 어디에 포함이 되냐면, 자, 우리가 동명사와 투부정사와 분사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우리가 이걸 뭐라 불러? 준동사. 자, 기억해. 만약에 문장에서 투부정사나 ing를 물어보는 어법이 나왔어. 첫 번째, 뭐를 따져보시냐면요. 앞에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받는 동사가 있는지를 보는 거야. want라든지 hop라든지 뭐 ing, finish, enjoy 이런 동사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뭐를 비교한다? 우리가 준동사와 동사를 비교하는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만약에 투부정사, 동명사가 앞으로 나온다면 문법에서 첫 번째, 이게 앞에 투부정사를 받는 건지 동명사를 받는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시고요. 두 번째, 준동사인지 동사인지를 파악하세요. 그럼 이 문제에 만약에 동사가 없다. 그럼 여기는 동사장을 가야 돼요. 동사가 있다, 준동사로 가야 되죠. 오케이? 그렇게 파악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 4번이 바로 그런 경우죠. dedicate라는 여기를 우리가 보통 동사로 판별한다는 거지. 근데 이 문장을 그렇게 바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을 쫙 보면서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거야. 그런데 동사가 여기 있네? 그럼 이건 동사가 아니라 뭘로 와? 분사로 가야 돼. 이 분사를 우리가 준동사라고 한다는 거지. 그럼 분사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잖아. 어떤 개념?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dedicating이냐, dedicated냐 이 두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걸 수식하는 명사를 꾸며주면서 그죠? 이게 헌신되는 거냐 또는 헌신하고 있는 거냐 그런 의미적인 구분을 통해서 구분해줄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은 여기서 difficult는 왜 형용사와 부사의 구분이죠. 이게 제일 쉬워. 그렇죠? 그럼 여기서 왜 형용사가 들어가 있는 거야? make, 목적어, 목적격, 보어지 아닙니다. 여기 너희가 이 어법만 보고도 바로바로 어떤 어법에 대한 개념들이 잡혀 있어야 된다. 오케이? 네. 마무리할까? 한 문제 더 할까? 끝. 끝? Yes. 여기서 할까요? Yes. 8번도 준비하는데 그럼 그거는 영상으로 따로 찍어서 올려놓겠습니다. 그쵸? 개인적으로 좀 필요하신 분은 보는 걸로 하고요. 시간 뭐 준비 좀 해줘.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